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기대주는 결국 팀에서 자리 잡지 못했고 8살부터 성장한 정든 집을 떠나 헐시티로 향했습니다. 천재로 불렸던 선수에게 한 경기 한 경기는 절박했고 EPL에 살아남기 위한 그의 도전은 말 그대로 총력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첼시와의 경기는 결국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EPL 역사상 최악의 부상 상황 중 하나였던 라이언 메이슨의 경우는 축구라는 스포츠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악몽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쓰고 실려나가는 메이슨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켜보던 경기장 가장 앞줄의 부모님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날이 선수 메이슨의 마지막 날이 될 거라고요. 그 메이슨이 훗날 EPL 역사상 첫 20대 감독 대행이 될 거라고요. 1991년 영국 앤필드에서 외동으로 태어난 라이언 메이슨은 당연히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한 집안의 보물이었습니다. 학교의 지역컵을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메이슨의 운동 능력은 부모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이자 아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의 서막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일까요? 부모가 응원하던 EPL팀은 미래 메이슨의 마지막 경기 상대인 첼시였습니다. 하지만 메이슨이 다니던 채션트 스쿨에 불과 9.8마일이 떨어진 곳엔 토트넘 아카데미 훈련장이 있었고 그가 8살이 되던 해 아카데미에 입단하며 처음으로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키도 자라지 않은 이 꼬마가 불과 20년 후 팀의 정점 감독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천재 소년 메이슨은 아카데미에 입단하며 처음으로 자기만큼 축구를 잘하는 또래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중 한 명은 메이슨보다도 어렸던 해리 케인입니다. 케인은 미래의 메이슨이 결혼식에 초대한 유일한 축구인입니다. 토트넘 미래로 추앙받은 천재 메이슨은 17살의 나이에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하여 18경기 29득점이라는 경이로운 활약을 펼칩니다. 그는 스트라이커보다 많은 골을 기록하는 괴물 같은 미드필더이자 팀의 주장이었습니다. 토트넘 아카데미의 구성원 모두가 그를 사랑했던 이유는 오직 그의 득점 때문이 아니라 메이슨의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29득점에도 메이슨은 겸손했고 팀원들을 격려했으며 아카데미의 어른들에게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토트넘의 모두는 메이슨이 미래 성인팀의 최연소 주장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외동 아들을 위한 부모의 교육과 헌신은 유별났고 메이슨은 단지 운동 능력만 뛰어난 아이가 아니라 훌륭한 청년이자 리더로 자라났습니다. 메이슨이 만난 인생의 첫 난관은 신체였습니다. 놀라운 활약에도 그의 성인 무대 데뷔가 늦어진 이유는 더뎠던 그의 육체적 성장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케인의 몸집에 비하면 여전히 중학생 같아 보였던 그를 위해 아카데미의 스태프들은 새로운 작전을 시작합니다. 메이슨의 유산소 운동은 중단되었고 매일 그를 헬스장으로 출근시킵니다. 그를 성인팀으로 보내기 위한 당시 아카데미 스태프들의 노력은 메이슨이 아카데미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였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극적으로 벌크업에 성공한 메이슨은 2008년 토트넘의 UEFA컵 교체 선수로 화려하게 일군 무대에 데뷔합니다. 천재의 성인팀 합류가 늦어진다는 말이 무색하게 당시 그의 나이는 불과 18살이었습니다. 이듬해 토트넘 스쿼드의 정식 일원이 된 메이슨 스토리는 말 그대로 전설적이었습니다. 결코 하위팀이 아닌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이토록 이른 나이의 실적은 흔치 않았고 미래의 공격수 케인을 능가하는 기대를 받으며 조국 잉글랜드 대표팀에 발탁되는 연예를 안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이른 성공을 거둔 선수 메이슨의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벌써 종지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메이슨의 포지션 바투박 미드필더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거친 환경에 노출된 포지션 중 하나이고 그에겐 치명적인 부상들이 연속으로 찾아옵니다. 그의 부상들은 내구성의 문제보다 축구 경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운한 사고의 연속이었습니다. 8살의 부모님의 손을 잡고 처음 들어선 토트넘이라는 집을 결국 떠나게 되는 아픈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는 주전으로 뛸 수 있는 팀이 필요했고 미래의 토트넘으로 돌아오겠다는 기약을 남긴 채 헐시티의 유니폼을 입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첼시와의 경기는 일요일이었지만 그는 하루 정도 여행을 위해 팀원들과 함께 토요일에 경기장 근처의 호텔에 들어섭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낸 메이슨은 다음 날 아침 팀원들과 긴장을 풀기 위해 템즈강을 따라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경기 전 식사 그리고 약간의 휴식을 취한 후 스탠포드 브리지에 도착한 메이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리사와 글렌, 엄마 아빠를 위한 2장의 티켓을 확인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자리가 경기장의 가장 앞줄에 있는지 확인했다고 훗날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의 집이자
고향 런던에서 반드시 득점을 하고 부모를 향해 달려가 세레모니 하겠다는 아들의 마음씨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는 결국 메이슨의 두개골이 손상되는 순간, 부모님 인생 최악의 순간을 코앞에서 지켜보게 하는 슬픈 이야기로 기결됩니다. 두개골 손상은 즉시 메이슨의 몸 전체를 공황 상태로 빠뜨렸습니다. 뇌 손상으로 그의 얼굴 오른쪽은 이미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헐시티의 팀 닥터 마크 월러시는 찰나의 순간에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구급차 운전사는 경기장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달리고 있었으나 월러시는 세인트 메리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필사적으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월러시의 결정은 메이슨의 부모에게 아들을 되돌려준 기적적인 선택이 되었습니다. 세인트 메리 병원에 도착한 메이슨은 단 몇 초 만에 수술을 받았고 두개골에 14개의 금속판과 28개의 나사로 고정하는 대수술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에선 불가능했던 수술이었습니다. 죽음과의 싸움에서 돌아온 메이슨에게 고통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두통과 머리 쪽의 압력, 얼굴의 모든 신경의 손상, 바늘로 몸을 꿰뚫는 통증을 지속적으로 느꼈다고 메이슨은 말합니다. 그가 음식을 먹기 위해 입을 제대로 벌릴 수 있게 되는 데는 불과 2달이 걸렸습니다. 초인적인 메이슨의 회복력은 부모님과 약혼녀의 혼신을 다한 간호와 사랑 덕분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메이슨은 진찰을 오는 의사마다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축구를 계속할 수 있나요? 모든 의사는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안 돼.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메이슨은 평생의 꿈을 잃어버렸고 다시는 축구장으로 돌아가지 못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메이슨이 처음으로 혼자 힘으로 오렌지 주스를 마셨던 날, 부모님은 눈물을 흘렸고 심지어 그 장면을 촬영했다고 전해집니다. 부모가 흘린 뜨거운 눈물의 의미는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엄마, 그리고 아빠. 소중한 외동아들이 어릴 적 처음으로 혼자 주스를 마신 기억이 생생한 부모에게 20대가 된 메이슨의 주스는 엄마, 아빠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축구에 미친 남자 메이슨이 퇴원을 하고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는 놀랍게도 헐시티의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메이슨은 의사의 말을 의심했고 자신이 여전히 축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헐시티의 물리치료사는 메이슨에게 벽에 공을 차고 놀게 해주었습니다. 메이슨의 말에 따르면 그 놀이는 8살의 토트넘 아카데미에서 이후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찾은 병원에서 신경외과는 완전한 통보를 합니다. 헤딩을 할 경우 메이슨은 치매나 뇌전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 그가 지금 정도로 회복된 게 이미 기적적이며 축구 선수 경력으로 쌓은 반복됐던 회복의 훈련이 그를 살렸다는 이야기? 즉 다시는 축구를 하면 안 된다는 충고가 아닌 명령. Well, next tonight to the very sad end to a very promising career. Hull City's Ryan Mason, who fractured his skull just over a year ago while playing the game he loves, has been forced to retire from the sport at the age of just 26. 토트넘의 소년 주장이자 EPL에서 뛰는 평생의 꿈을 아는 메이슨의 비행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는 축구만큼 열정을 가질 만한 것을 찾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축구처럼 자신의 100%를 쏟을 수 있는 그 무언가. 해답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의 오랜 선생님 포체티노 감독은 메이슨에게 토트넘 코칭 스태프로 합류를 제안합니다. 축구 선수를 떠나 축구 코치로 메이슨은 2018년 토트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8살에 처음 입단한 바로 토트넘 아카데미입니다. 포체티노의 경질 이후에는 자신의 은퇴 경기였던 첼시전의 상대 감독 코테의 도움으로 다시 토트넘 코칭 스태프로 합류한 걸 떠올리면 인생과 사람의 관계는 너무도 드라마틱합니다. 2020년 U19팀 공식 아카데미 코치 17개월 후 토트넘 선수개발 책임자, 2021년 A팀 감독 대행까지 코치 메이슨의 속도는 선수 메이슨만큼이나 빠르고 경쾌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위기의 토트넘의 라이언 메이슨은 또다시 감독 대행의 이름으로 벤치에 앉게 되었습니다. 축구 선수로서 그가 겪은 악몽은 역사에 남을 참사였습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고통이 심신의 동시다발적으로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버텨냈고 EPL 최연소 감독이라는 전혀 생각지 못한 새로운 영예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끝난 듯한 마지막의 순간에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사람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습니다.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오늘의 당신은 훗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you